현재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국제 영화제로 인하여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부터 배우 등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이자 취재 열기도 굉장한 칸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칸 영화제는 약 2주간 동안 진행되며 초청받은 높은 수준의 다양한 영화가 소개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초청받은 작품들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만큼 그들의 명성 역시 높아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오직 명성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영화제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해당 영화제에 영화에 대한 애정 혹은 홍보 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오직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 칸 영화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규정한 규칙을 서슴없이 무시하기도 하고 레드카펫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중 매년 칸 영화제를 골치 아프게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영화제의 모습을 드러내며 관계자들 사이에서 고통의 신음이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화제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 여배우인 자오잉쯔입니다. 그녀는 영화제에 노출이 상당한 시스루 복장의 은빛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떠올리게 만드는 화려한 의상은 단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주목은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칸 영화제를 자신의 유명세로 이용하기 위한 사람이 많은 편이기에 해당 영화제에서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인데요. 노출이 많은 옷을 입게 된다면 당연히 자극적이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가 원하는 것은 품위였는데요. 다양한 국적과 나이를 지닌 수많은 영화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품위를 지켜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영화제라는 타이틀처럼 영화로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최 측의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오잉쯔에게 주최 측이 정한 규칙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주목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터라 당연스럽게 무시한 것인데요. 덕분에 패션쇼인 것인지 영화제인 것인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규정을 어긴 상태이기에 끌려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스태프는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잡는 그녀를 기다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자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레드카펫 밖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오잉쯔의 태도였는데요. 스태프의 말을 무시하며 어떻게든 더 오랜 시간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몰상식한 행동에 스태프들이 직접 나서서 퇴장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사실은 당시 그녀를 찍고 있던 기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누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포즈를 취한 것인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레드카펫 위에 있으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수많은 기자들은 그녀가 레드카펫에서 빨리 지나쳐 주기를 바라는 듯 그녀의 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녀를 찍고 있던 기자조차 민망하게 만들었던 모양인데요. 몇몇 기자마저도 그녀의 전신 사진이 아닌 상반신 위주의 사진만 찍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기자들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재밌는 것은 중국인이 한 행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감싸던 중국 현지에서조차 그녀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며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태도로 예상해보자면 중화권 매체는 그녀를 레드카펫에서 끌어내린 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인종차별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을 텐데요. 정작 현지에서는 순순히 자오잉쯔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의아하실 텐데요. 그동안 자오잉쯔가 쌓아온 업적들을 들어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녀는 2014년 드라마로 유명세를 타며 스타의 반열에 오른 배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사그라든 탓에 주연이 아닌 조연 혹은 우정 출연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든 끌고자 하는 사건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진행한 것이 바로 기절쇼였습니다. 한 행사장의 레드카펫에서 누가 봐도 멀쩡하던 그녀가 쓰러진 것인데요. 차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본인은 정말 기절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많은 이들은 현재까지도 일부러 쓰러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자들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굉장히 멀쩡한 상태였는데요. 물론 여러 이유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절에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느낌이 아닌 마치 전원이 꺼진 인형 마냥 몸을 지지하지도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렇기에 몸에 타박상이 생기기도 하고 미디어와는 다른 모습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그녀가 쓰러질 때는 바닥을 힐끗 확인하기도 하며 미디어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절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해당 기절이 연기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 욕을 다량으로 먹기는 했으나 그만큼 관심을 얻게 된 것이죠. 다만 연기 활동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여 결국 예능, 라이브 방송 등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그녀의 진가가 연기보다는 이쪽에서 더 드러났기에 인기 반열에 다시금 오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 올렸던 호감이 다시 바닥으로 추락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음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레드카펫을 밟기 전부터 전 과정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를 좋아하는 팬들은 칸에 간다는 그녀와 함께 들떴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녀가 영화제에 입고 갈 드레스에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였는데요. 당시 팬들은 해당 소식에 경악하며 걱정하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정작 자오잉쯔는 걱정하는 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 당일 그녀는 커피를 흘린 붉은색 드레스보다 더욱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안도감이 아닌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드레스 사건은 그저 그녀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건에 불과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녀는 영화제가 진행되는 내내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거듭했는데요. 헐리우드 스타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보겠다며 서성이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칭얼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톰 크루즈와 사진을 찍은 덕분에 화제가 된 바 있었기에 목적은 누가 봐도 뻔했으니 팬들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죠. 하지만 칸 영화제에서 중국인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인물은 자오잉쯔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중국 인플루언서 완첸의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상체를 찍은 사진만 본다면 그녀가 자오잉쯔에 비하여 무난한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전체 샷을 보게 된다면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겹겹이 쌓인 오간자 소재로 제작되었는데요. 풍성한 드레스 밑단은 2m에 달했는데 대략 6개의 계단을 덮을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해당 드레스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영화제에 어울리는 드레스는 아니었는데요. 패션 행사인 맷갈라에서나 환영받을 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칸 영화제는 지나치게 길거나 부풀어 오른 드레스는 통행에 방해가 되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드레스는 명확하게 규정 위반인 것이죠. 중국 내에서도 칸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완첸후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최 측에서 문제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답변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녀는 자오잉쯔처럼 레드카펫에서 시간을 지체한 덕분에 스태프에게 빨리 지나가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만 등장만 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니 스태프들이 중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더군다나 작년에도 완첸후이는 올해처럼 볼륨이 있는 드레스를 입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규정이 규정인 만큼 현장에서는 영화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규정을 위반했던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에 성공했던 듯합니다. 작년에 이런 관심을 받았으니 올해는 더 화려한 드레스를 일부러 고른 것인데요. 칸 영화제의 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죠. 주목할 만한 점은 자오잉쯔와 왕첸의 둘 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출연한 영화가 초청된 것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앰버서더로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죠. 이는 그들이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하나로 1,7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주고 레드카펫에 섰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해당 비용을 낸다면 일반인도 레드카펫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덕분에 중국인들은 칸 영화제에서 자국민이 레드카펫을 밟았음에도 전혀 자긍심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등장만으로도 품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모습을 보여준 유명인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배우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오잉쯔와 비교되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김고은이었는데요. 김고은은 네스프레소 앰버서더로 해당 영화제에 참석하여 그녀만의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짧은 쇼컷과 함께 노출보다는 우아하고 세련된 의상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미 해당 영화제에서도 그녀는 유명인사였는데요. 파묘와 대도시의 사랑법 등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의 주연이기도 했기에 그녀를 알아본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칸 영화제에서 빛을 발한 건 김고은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올해로 2년 연속 칸에 입성한 한소희와 처음 레드카펫을 밟은 김미나 역시 플래시 세례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들 또한 넷플릭스와 애플 등 글로벌 OTT에서 화제였던 드라마에서 이미 얼굴을 비춘 바 있었기에 해외에서 많은 기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배우들은 역시 연기로 그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제였습니다. 중국 배우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괜히 눈살 찌푸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